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어이씨, 바로 튀어나오네. 경화는 그동안 숙명적인 세속의 인연으로 전봉준의 배제가 되어 동학농민혁명을 음으로 양으로 돕고 그 결과로는 참패로 끝났으니 그 후로 경화가 감당해야 하는 비참한 일들을 살아남은 자의 슬픔, 시시각각으로 조여드는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시간들은 일일이 다 차마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으려.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일본 놈들이 이제 쫓아요. 뒤를 쫓는 게 뭐냐면은 그 푸대자루를 넣고 뛴 놈, 구척 장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전봉준 장군의 그 말하면은 힉솔들과 친족들 또 이렇게 삼족을 멸하기 때문에 이렇게 쫓기고 있다 보니까 이 경호선사는 항상 마음이 불편했고 또 누구와 대화할 수도 없었고 언제나 숨을 수밖에 없었는 그러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게 경호는 그동안 대중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홀로 바지 불공호라고 홀로 사시마주와 오시공양을 복묵히 해내면서 스스로를 다짐하였다. 나는 지금부터 나귀해를 보내노라. 나귀해라는 것은 뭐랬죠? 이 세상에 없는 해, 즉 12간지에 당나귀가 없어요.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만 있을 뿐이지 당나귀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그냥 버리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과 끼어들지 못하고 그런 나귀해를 보내겠다고 스스로 그 천장함에서 아니 저기 고금당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마정령에서 그죠? 마정령에서 애들을 만나가지고 나를 두드러 니들이 경화를 아느냐? 니들이 나를 아느냐? 이래가면서 이제 두드러 팬 게 그건데 경화스님이 내가 스스로 나귀를 보내리라 라고 다짐을 하면서 내려오시죠. 쿡 끝나네. 자, 그 이후 이제 지금은 이제 전봉준 얘기 안 나오니까 좀 전봉준이 가고 경호선사가 천장함에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어디도 들리죠? 대연암도 틀리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는 142장 해월에게 그거 말고 또 이건 개심사예요. 전봉준이 가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경호선사가 그 홀로 지낸 시간에 이제 시작이죠. 이게 지금 전봉준 가고 난 뒤에 이것저것을 다 떠돌아다녀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해월이 그 깨달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가 이게 어디야? 개심사예요. 응? 1890년에 오죠. 딱 이게 1890년이에요. 아니다. 맞나? 1890년은 동학농민이 끝나기 95년에 끝났으니까 이게 그 이전 얘기인가 확실하게 모르겠다. 야차. 해월이 정예사에서 공양주를 할 때였다. 어느 날 경화가 이곳 정예사에서 법문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해월 스님은 이제 집이 가난해 가지고 그 해안이라고 하는 스님 그 친척이 이미 그 스님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 밑으로 제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정예사에서 이제 그 출가를 하게 돼 갖고 정예사에서 공양주를 할 때인데 어느 날 경호 스님이 이제 이 정예사에 오셔서 이제 법문을 하게 됐죠. 이게 1890년이야. 그러니까 90년 더 될 수도 있겠다. 90년 정예사에서 90년 전인가 90년인가 되겠다. 임제의 척육단상부이진 아시죠? 척육단상부이진을 잘 모르는 인간들이 많더라고. 이 척육단상부이진이라 했다가 내가 아주 단체로 그냥 두드러 맞아 죽는 줄 알았어. 떼죽으로 달라들어서. 붉은 고깃덩어리 위에 무의진인 더 이상 위가 없는 참사람이 들락날락거리더라. 이런 얘기죠. 그게 뭐예요?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 저격단, 이 고깃덩어리죠. 저격단상. 이 고깃덩어리, 내 육체를 들락날락하는 참사람이 있더라. 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참사람이야? 어딨어? 무의진이. 아? 무의진님 봤나요? 무의진님 들었나요? 지금 보고 있나요? 지금 듣고 있나요? 크게 들락날락하는 그놈이 참사람이요. 참사람 되나봐. 참사람 되나봐.
해월은 경어가 떠난 후에도 크게 머릿속에 담았지. 척육단상 무의진이라. 자, 여러분도 척육단상 무의진을 내놔보세요. 여기다 내놔봐. 계속하여 그 화두가 머리에 남아서 밥을 지을 때나 제공을 할 때도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영력고명 무형단자, 이것도 마찬가지. 영력고명, 눈앞에 역력하게 보이는 외로운 밝은 그놈, 즉 무형단자. 걔는 무형이야. 형체는 없어. 불글탄 단자야. 그놈. 그 뭐지? 영력고명 무형단자 적육단상 무의진. 이게 다른 일까요? 같은 일까요? 적육단상이 그 지금 무형단자예요. 단. 형체 없어. 보나? 듣나? 뭐나? 오마이. 그래서 영력고명 무형단자라. 그래서 적육단상 무의진의 화두가 깊이 들었어. 하루는 이제 이제 채국만 하고 끝나고 설거지만 끝나면 들어가서. 그러니까 해월 스님도 이제 쉽게 말하면 선기가 많이 있었던 분이죠. 전생부터 많은 선 인연이 있어서 경허선사 제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거는 경허선사 제자가 되기 전이죠. 이미 다른 스님의 제자가 돼 있는 거예요. 해안이라고. 그래서 하루는 의심이 매우 솟아나 뒷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일주일 동안에 앉아 무아지경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일주일 동안 무아지경에 빠집니까? 근데 하기야 우리 경호선사는 100일 했는데 뭘. 일주일하고 100일하고 누가 더 세? 누가 더 세? 해월은 붉은 고기 덩어리가 눈앞에 항상 있어. 하루에도 수십 차례 들락날락 거리는 영력고면 무형단자의 무형단자를 찾아 화두가 돈바라. 돈발해야 돼. 화두가 돈발해야 돼요. 돈발, 단박돈.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말하지만 선인연을 많이 쌓아 둬야 된다 이런 얘기야. 기왕이 헛개비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선방에 선인이 가는 얘기나 듣든지 선방에를 못 가는 우리 제자들은 경허선사의 이 선공부를 하시면 돼요. 화두가 돈발한지 드디어 그놈을 알아냈어요. 무형단자를 알아냈어요. 밥 먹으니까 또 졸려요. 아주 차례차례 잘도 해. 그냥 그래라. 힘들어. 이런 주행자. 힘들어. 힘들다. 뭐가 자꾸 이렇게 나와.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뭐냐면 단자에서 이 자자가 놈자자를 안 쓰고 저 자자를 써줬잖아요. 거기에는 경허선사가 특별함이 있지요. 근데 어떤 걸 보면 물형단자라고 해서 말물자를 써가지고
물형 단차에서 여기서는 말하지 말라 그놈의 할 때는 여기서는 놈자자를 써요. 근데 우리 경어선사는 지금 아들자자를 썼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할까요? 의미가 있어요. 예, 여기다가 자자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서 찾아봤어요. 드디어 그놈을 찾아냈으니 일주일만이었다. 해월이 호련히 문을 열고 나와. 깨달으면 있잖아요. 뭔가 단소식 탁 하잖아요. 그럼 뭐가 돼? 목소리가 세져요. 힘이 세지고 걸음이 빨라지고 빨리빨리 이른다. 나와 은사 스님에게 화두를 깨달은 경계를 말했어요. 하지만 은사 스님은 네가 말하는 게 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나로서는 네 공부를 판단해 줄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은사 스님은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개심사에 가면은 너를 주석하고 계시는 경어 스님을 찾아가면 그 스님이 네가 공부한 경지를 지도받도록 해라. 거기 가면은 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경어 스님에게 인도를 하게 되죠. 라고 경어 스님을 천거했다. 해월은 그 길로 개심사에 찾아갔어요. 개심사는 누가 있죠? 동은강백이 있죠. 동은수자가. 그죠? 누가? 동은강백이 누구랬죠? 이원규. 원규 삼이가 나중에 커서 동은강백이 돼가지고 해인사 주지까지 와요. 개심사 수지는 말할 것도 없고 해인사 주지까지 올 정도로 이 동은강백도 경어선사와 관계가 깊잖아요. 경어선사 수발한 그 원규삼이 말이요. 2차 사들. 그래서 경어스님이 계신 선방 앞에 이르렀어요. 경어스님은 그때 그냥 조는 듯 마는 듯 하고 계셨죠. 그래서 해월은 다짜고짜. 그러니까 스님은 방 안에 계시고 해월이는 그 마당에 있었어요. 스님! 불러. 그러니까 경어스님이 조는 듯 마는 듯 이렇게 실눈을 뜨고 보시죠. 오히려 이렇게 했는데 또 왜 왔냐? 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대꾸도 안 하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월이가 마당 앞에 앉아가지고 서서 스님!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한 뜻이 무슨 뜻이오니까? 오마이 갓.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한 뜻. 여기에 이미 뭐가 있어요. 찾았나요? 하고 큰 소리로 물었다. 가장 중요한 말 한 글자.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한 뜻이 무슨 뜻이오니까? 한 글자. 하고 큰 소리로 물었다. 이에 대해 경어스님은 눈도 뜨지 않고 대답했어. 제가 뭔 소리를 하는 것이지? 하지만 경어선사는 감지를 한 거죠. 간파. 저놈이 뭔가 좀 알았네. 라고 질문도 대단해야죠. 이게 질문이 지금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했다고 한 것은 진짜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왜 대단하죠? 그것 말고 또 이거는 이제 큰 스님들이 이 제자가 제대로 깨쳤나 안 깨쳤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필수 단계예요. 그래서 그것 말고 또 아르르라고 해서 거기서 끊어지면 탈락. 어디서 주워 들은 말 한마디 짓거리려고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 또라고 다시 물었다는 얘기는 앞에 관음보살의 북으로 향한 뜻이 무슨 뜻이오니까에 대한 거를 요놈 봐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얘가 진정으로 깨친 건지 주워 들은 건지를 장난인지 아닌지를 그 앞에 왜 우리가 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뭐든지 부정하는 말을 한다 그랬죠. 그것처럼 이걸 다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그것 말고 또 라고 하니까 경어스님이 큰 소리로 아까는 눈도 뜨지 않고 눈도 안 뜨고 그거 말고 또 라고 해놓고 그런데 이번에는 경어스님은 큰 소리로 대받아 물었어요. 그거 말고 또 이렇게 물으면서 동시에 눈을 딱 뜨고 바라봤어요. 스님이냐 이렇게 올 때는 관음보살이 북으로 가다는 실눈 뜨고 계시다가 그거 말고 또 그것 말고 또 라고 할 때 그냥 경화스님 눈이 번쩍 떴죠. 왜? 이거 아무나 하는 질문은 아닌데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것 말고 또. 응? 그래?
그러니까 해월 스님이 아무 말 없이 중요해 안 중요해 아무 말 없이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그것 말고 또라고 하는 거는 또 말해봐라고 하는데 또 말하게 하는데 말하면 탈락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 말고 또라고 하니까 이미 해월은 깨친 자. 여기까지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눈에 쌍심 지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말고 또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주먹을 팍 하나를 높이 들고 서 있었다. 여기도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죠. 이거 그 전에 내가 이 강의할 때 한번 해줬나? 근데 오늘은 자세히 안 해줄 거야. 요즘에 이제 자세히 안 해줘. 자, 해월 스님이 경허선사가 그것 말고 또를 했는데, 그러니까 관음보살이 부으로 향해서 무엇인가 하니까 그것 말고 또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말로 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기가 막히게 이걸 들이대죠. 왜? 옛날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 말 없이 주먹 하나를 높이 들고 서 있었다. 그제서 경허스님이 말했다. 들어와.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육조 해능으로 가라. 답은 육조 해능으로 가라라고만 말해주고 싶고요. 들어와서 앉으라. 그제서야 경허는 해월에게 불조의 밀전밀맥이 뭐예요? 비밀이 전하고 비밀이 맥을 이어주는 거죠. 그 선법을 이제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해월 스님을 당금질을 시켜가지고 언제까지? 12년간 당금질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1902년에 그 천장암에서 전법계를 써주시죠. 등등 상속하고 2개. 1902년. 그러니까 12년간 그 해월을 지켜보는 거예요. 해월은 1873년 고종 10년 덕숭산문 정예사로 동진 출가하였는데 그것은 목숨을 연명하게 하려고 연명하기 힘들 정도로 가난할 것이 출가 동기예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찌질게 가난해서 그 친척이 있는 해안이라는 친척이 있는 해안 스님 밑으로 출가를 하게 되죠. 그러거나 말거나 출가가 최고라니까. 그죠? 은사인 해안 나오네. 은사인 해안이 친척권이었다는 것은 친척에게 의탁시켜 자식을 절에 베낀 거예요. 부모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놓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하더라. 옛날에는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든 해명의 출가는 불가의 인연이었으리라. 당연하죠. 해월, 해명. 응? 좋아? 좋아. 해월은 15세 때 정예사에서 머무르는 해안을 은사로 하여 머리를 깎고 계를 받았어요. 24세 때 9년간 거기 계시다가 24세 때 경허선사가 정예사로 찾아와 임재의 선화를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경허선사가 정예사를 왔어요. 24살 때. 정해사.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이 정예사는 자주 들락날락 하셨죠. 응? 몇 년인가 보자. 1873년이 15세라고 했지. (15세) 때가 이게 15세야. 이게. 근데 24세 때니까 9년을 더하면 1882년이네. 82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경허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실 때예요. 그때는. 그래서 24대 때 경허사가 정예사로 찾아와 임재의 선화를 인용해서 임재의 선화가 뭐죠? 조육단상, 무의진행, 영력고명, 무영단자. 조육단상 무의진행의 법문을 했는데 해월이 그때 대중에 섞여 경허스님의 손도리에 그 법문을 들었으나 너무 난해하였으므로 도저히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선이라는 것은 처음에 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전생부터 선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꾸 무르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선에 입문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탈락하고 못 들어온 인간들이 많지요. 임재 스님은 상단하여 이러셨다. 상단은 뭐야? 이게 법문하시려고 올라오신 걸 상단이라죠. 여기 빨간 몸덩어리가 이거 적육이요? 적육. 위에 이런 얘기예요. 저국단산 단상이니까 뭐 몸뚱어리 위에라고보다는 목단상 안에 이런 얘기예요. 저국단상 안에 한 차별 없는 참 사람이 있다. 무위진인. 위가 더 이상 없는, 그러니까 무위, 차별이 없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참 사람이 거기 들어있더라. 항상 여러분의 눈, 귀, 코, 혀, 입, 몸, 뜻 등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 지금도 있는데 너네 봤냐? 봤어요? 봤어요? 봤죠? 우리는 봤죠? 봤죠?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은 똑똑히 보거라. 똑똑히 보세요. 똑똑히 보세요. 똑똑히 보이나요? 똑똑히 봤죠? 봤어요. 봤어요. 이에 한중이 일어나 부르다. 어떤 사람이 차별 없는 사람입니까? 라고 와서 차별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임재 스님이 와서 그냥 임재 스님은 이 말을 듣고 단상에서 내려오더니 그 중에 멱살을 잡았어요. 소리쳐 말해. 왜 여기서 말해. 뭘 말하라는 거죠? 뭘 말하라는 거였어요? 이 중이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임재 스님이 그냥 해서 귀를 먹게 하죠. 집어 던져버려요. 엉뚱한 말을 할까봐. 이미 그놈인데. 자, 말하라라고 한 거는 뭐죠? 왜 말하라 했을까요? 왜 말하라 했을까요? 그래서 임재 스님은 건너뛰어가지고 그놈이 뭘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하면 돼야 한대. 말하라 그러면 말하지 말라라니까 몇 번을 말해요. 경호선사가 그것 말고 또 다른 말 해봐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중에 뭐라고 말을 하려고 짜증나게 다 던져버린 거야. 이놈은 못 알아듣는구나. 뭘 못 알아들었죠? 말하라면 말하지 말라. 뭐예요? 뭐죠? 제가 그냥 이 경허스님 경허집을 강의한답시고 강의할 때마다 그 하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고 경허선의 요체 그냥 하나밖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만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면 안 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속 몸과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요. 다른 건 없어요. 경허선의 요체가 뭐예요? 뭐를 또 써놨냐 여기다가 환동이 그냥 요즘에는 칠판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심심하니까 또 한번 써봐야죠. 분필도 없어 이제. 경허선의 요체. 경허선의 요체는 뭐더라? 띵띵띵. 아이고 씨. 이거 한 100번은 더 썼죠?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말. 그래서 뭘 벗어나면 안 되고 간단하게 경허선도 빼고
요체도 빼고 불의도 빼고 중, 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중도. 무조건 중도야. 그러니까 뭐를 생각을 일으키면 중도. 그럼 중도가 뭐랬죠? 부처님이 가전연경에 나오죠. 가전연하 이것을 일으키면 저것이 일으키고 이것을 일으키면 저것이 나타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져. 이것이 바로 뭐더라? 중도니라. 거기다 불의를 붙인 건 육조 해능이 선에서의 가장 최고의 최상의 도리가 불이다. 즉 불의는 뭐랬어요? 둘이 아니다라는 건데 사실은 실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중도가 아니라 선이라는 것은 실천적인 요소인 불의행까지 같이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도 그 중도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불의법이라고 하죠. 불의. 그래서 중도 불의라고 해서 더 이상 위 없는 경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뭐예요?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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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이 뭐라고 입을 딸싹거리자 그냥 던져버렸어요. 말하라 말하라. 경어선사도 그것 말고 또 차별 없는 참사람이라니 차별 없는 참사람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임재가 이렇게 말을 했어도 이거 모순이 아니야. 차별이 없다. 예? 스스로의 지금 모순을 얘기했잖아. 차별이 없다 라고 하는 게 모순이죠. 진의는 또 모순 아닌가요? 모순의 모순은 긍정이에요. 차별 없다가 모순이야. 참사람도 모순이야. 진이라니 차별 없는 참사람이라니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스스로의 말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모순 덩어리가 있어요. 말했잖아요. 중도의 중도. 중도의 중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차별 없는 차별이 없다고 하니까 바로 참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무슨 말은 똥막대기 같은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한단 말이냐라고 탈탈하고 입막음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경어선사가 지금 몇 년에 갔냐? 1882년. 1892년이지. 아닌가? 1873년에서 83년. 82년이다. 1879, 80. 천장암에서 오도가를 발표하시고 난 뒤로 거기를 가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어선사가 오도가를 발표하시고 난 몇 년, 그게 가장 경어선사의 하이라이트에 깨달음의 경지를 전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 동학농민 일어나기 전에 그때는 그 마음의 부담도 없었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굉장히 이 선의 그거를 많이 드러내면서 경어사가 이리저리 좌충우돌 막 움직이는 때가 이때가 이렇게 말했어요. 임재의 선화를 이용한 경어는 임재의 말을 빌려 다시 이렇게 말했다. 내 아내야 중요해. 어가 중요해. 내 아내라니까. 여러분 맨날 말하잖아요. 부처는 어디에 있어요? 부처는 어디에 있죠? 법당에 있나요? 아이고 법당에 무슨 부처가 있어요. 부처는 어디에 있나요? 내 몸 안에 있다니까. 몇 번을 말하는데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부처가 내 몸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냥 스님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부처가 내 마음에 있다고. 내 몸 안에 있다니까. 내 안에도 역력히 홀로 빛나고 형체도 없는 붉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참사람. 항상 내 어디에 있어요? 내 어디에 있어요? 내 몸 안에 어디에 있어요? 안입이 설신의에 있어요. 안입이 설신의가 색성양 미촉법을 일으켜가지고 뭐를 일으키죠? 육진 경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눈, 코, 귀, 혀, 입 뜻을 따라 달락날락거리고 있어. 그러니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은 똑똑히 봐라.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식은도 못 본 사람이 있나요? 몰라요. 하지만 단순하고 천진무산 일제부석인 해월은 경어의 법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역력히 홀로 빛나고 형체도 없는 붉은 사람으로 뭐라고? 에잉? 자,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 어떡하냐.